이번 세션에서는 총 두 분의 연자가 발표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 연자로 츠쿠바대학교 홍성창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가 학위과정 때 홍성추 교수님 발표를 잠깐 들으면서 운동선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일으켜 주면서 많은 걸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운동선수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에어로다이내믹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 홍성창 교수님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츠쿠바 대학의 홍성창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대전에 있었던 학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때 오셨던 분들은 아마 같은 내용이라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내용을 변경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틀린 그림 찾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에어로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츠쿠바 대학이 어디 있니?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츠쿠바 대학이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도쿄가 있고요.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츠쿠바시가 있습니다. 이바라키 현의 츠쿠바시고요. 츠쿠바시에 있는 국립대학입니다. 나리타에서 1시간 거리고요. 이바라키 공항에서도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하네다는 조금 멀어요. 그래서 하네다보다는 나리타를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ISBS 학회를 츠쿠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츠쿠바 대학이 종합대학이지만 일본 내에서도 체육대학, 스포츠과학이 매우 유명한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시설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야구장이 있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 캠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이 있고, 럭비장이 있고, 여기는 미식축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숙소가 있고, 양궁장이 있고, 핸드볼 코트가 있고요. 테니스 코트가 있고, 육상 경기장이 있습니다. 무도관이 있고요. 그리고 국익체육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배구장이 되겠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종합체육관 안에는 댄스장이 있고, 그리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실내 풀장이 있고, 다이빙장이 밖에 따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스포츠 시설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또 유체역학, 스포츠 유체공학 실험동이라고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이고요. 여기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유체역학, 스포츠 에어로다이나믹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좀 되긴 했지만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뒤에 있는 이제 자전거 탄 선수가 어떤 자세를 취해서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담긴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전거 경기는 트랙하고 로드바이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로드바이크 경기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진행되는 경기고, 이 선수가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슈퍼맨 자세를 취해서 다른 선수들은 열심히 페달링을 하고 있죠. 다른 선수 페달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슈퍼맨 자세를 취하는데 이 선수가 가장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유체 역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상적이지 않지만 이런 이상적인 자세를 찾는다든가 혹은 어떤 새로운 유니폼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공기 저항을 줄이는 하나의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오토바이까지 이제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토바이를 탄 분이 깜짝 놀라면서
따라하죠. 네, 그리고 그 구글에 스포츠 에어로다이나믹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전거가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루지라든가 스켈레톤 같은 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키, 그리고 휠체어, 그리고 각종 구기 종목에 사용되는 공들, 스포츠볼이 뭐 여기 보시면 풍동 실험실 혹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냥 흔한 그 각국에서 흔하게 스포츠 선수들 대상으로 혹은 그 스포츠 용품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10년 전부터 뭐 그 이전부터지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밴쿠버 올림픽 때 일본 선수들이 착용을 했던 실제로 입었던 그 스피드 스케이트복입니다. 그 한국에서는 그 티팬티로 유명했던 그런 유니폼이죠. 근데 사실은 그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그 재료를 갖고 남자의 경우에는 쉬운 3장, 여자의 경우에는 쉬운 4장으로 그 각각의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약 5% 절감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향상이 돼서 메달권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티팬티라고 오해했던 이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른 강도가 있는 그런 재질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앞으로 자세를 굽히게 만든다든가 혹은 이 부분에 주름이죠.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해서 공기 저항을 줄인다. 그런 목적으로 티팬티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제가 참가를 했던 올림픽 선수들이 입었던 스포츠웨어 중에 사이클하고 스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영상은 예전에 2012년 런던 올림픽 전에 미디어에 공개를 하기 위해서 뭐 보여주기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풍동 실험실 앞에서 선수가 페달링을 하면 그 앞에 이제 하얀 연기를 뿌려서 선수 주위, 헬멧 주위의 공기 흐름을 가시화하는 그런 하나의 연구 방법인데요.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렇게 그 바퀴가 도는 이 부분에 공기의 흐름을 관찰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웨어만 갖고 분석을 해왔는데 이렇게 페달링을 하면 이 페달링 때문에 공기 흐름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 2012년이긴 한데 그 정부에서 그 뭐 예산 지원이 2010년 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새로운 유니폼을 만드는 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모든 원단을 가져다가 이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양한 조합을 찾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타입 1부터 타입 11까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타입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간단하게 하얀색하고 검은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재질이고요. 하얀색이 있고 검은색 다른 재질을 이제 앞에 대부분에 다른 부분에 이렇게 부착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외에 또 여기 배에다가 플러스 팔 부분에 이렇게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팔 뒤쪽까지 이렇게 부착을 하던가 아니면 팔 뒷부분만 등 부분만 이렇게 부착을 하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재질을 이용하는 경우의 타입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검은색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조금 그 통풍성이라고 해서 그 원단의 바람이 통하는 정도를 조금 늘린다든가 낮춘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비율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같은 부위지만 같은 재료지만 통풍성을 다르게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질과 그 조합 등을 갖고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 선수들이 참여했던 유니폼을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험에서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그 선수들한테 공개 저항이 큰 부분은 여기 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의 공기 흐름, 특히 세퍼레이션 포인트라고 해서 당리점을 뒤로 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모형을 적용을 해서 뒤로 보내고 그로 인해서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보였고요. 두 번째는 이 등 부분에서는 조금 매끄러운 타입의 재질을 이용을 해서 좀 스무스하게 바람이 공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서 그 스케이팅복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약간 그 슈퍼맨 팬츠처럼 보이지만 이 C 부분에 있어서 좀 탄력이 강한 부분을 넣어서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쪽 부분 다리나 손목 혹은 여기 그 목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탄력 있는 그런 소재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선수들한테는 처음 제공하는 연구를 통해서 처음 제공되었던 그런 유니폼이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많이 좋아했었고요. 반면에 결과적으로는 뭐 입상을 하지 못했지만 12년 정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선수한테는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올림픽 선수들을 위한 하나의 연구였는데 패럴림픽 선수들도 자기들도 달라 그렇게 해서 패럴림픽 선수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패럴림픽 선수들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연구할 때 이 원단을 구성하는 원단을 선택하고 이 실험을 한 공기의 스피드, 속도는 50에서 60km/h예요. 그러니까는 선수들이 직접 일반 선수들이 달리는 스피드였습니다. 근데 패럴림픽 선수들은 휠체어를 타고 달리는 속도가 좀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럴 선수들은 아주 기분 좋게 새로운 유니폼을 착용을 하고 달리고 나중에 그 소감도 되게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내년 에이스, 원래는 올해 있었어야 되는데 내년에 있을 도쿄 올림픽에 사용할 유니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자전거 바퀴에서의 오는 공기 흐름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마네킹을 제작을 해서 여기에 선수들 입을 유니폼을 적용을 시키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 최대 스피드 시속은 55m/s입니다. 최대 200km까지 시속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바람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 선수가 받는 항력하고 양력 그리고 좌우의 생력을 자동으로 캐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CFD라는 시뮬레이션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자전거 바퀴가 도는 그런 모델에서는 물론 전체적인 선수 전체에 어느 정도의 공기 저항이 드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선수 전체가 아닌 부분 어떻게 공기 저항이 드는가
공기 저항이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핸들하고 헬멧, 그리고 프레임 앞부분, 그리고 팔, 그리고 다리 부분에 공기 저항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유니폼 관련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자전거나 헬멧 부분이 유지됐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진행했던 부분은 다리보다는 팔 부분이었습니다. 다리는 아무래도 이제 페달링을 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그 진행 방향에 따라 그 공기의 방향과 내 그 발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 바뀌죠. 상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연구를 진행할 테마가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고정된 자전거를 타면서 계속 고정되어 있는 이 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팔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부분을 이제 커트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실린더가 사람의 팔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했고요. 이 실린더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사실은 더 여러 가지 종류의 원단을 이용을 했습니다만 오늘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층이 있는 벽자 부위에 그런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옆으로 혹은 그 가로 세로로 이렇게 라인을 넣은 그런 재질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민자형 형태의 이런 형태의 원단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그 원단을 하나씩 여기에 담아서 비교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여기 누드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좋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의 이 실린더가 공기로부터 받는 공기 저항 값입니다. 그래서 50, 55, 60kg에 있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그때의 실린더가 받는 항력과 공기 저항 값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각각의 A, B, C, D의 서로 다른 재질을 여기에 이제 걸고 실험했을 경우에 특히 A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격자무늬라고 하나요? 그 무늬인 경우에는 다른 원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낮은 공기 저항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앞서 보여드렸던 실제로 움직이는 마네킹에 새로 개발한 유니폼을 입혀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에만 집중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그 원단을 이용을 했고요. 특히 자완, 상완을 나눠서 두 부분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동일하게 모든 타입의 동일한 원단을 이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성을 했습니다. A, B, C, D의 그 원단은 앞서와 동일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드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를 1이라고 봤을 때 이때에 비해서 A부터 C-까지 그 타입의 유니폼을 입히면 약 4%에서 크게는 8%까지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렇게 연구가 된 유니폼을 이제 그 대표팀 선수들한테 제공을 했고요. 그 선수들이 입고 2019년부터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대회 참가를 하고 작년 말 2019년 12월에 있었던 그 홍콩에 있었던 트랙
월드컵에서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요. 남자 선수들 팀 스프린트 경기에서는 16년 만에 금메달을 땄고요. 이 다음 그 월드컵에서도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2대 연속 금메달이라는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물론 유니폼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메달 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선수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게 합이 잘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연구 결과는 일본 기계학회 발표를 했고 발표했던 학생 학생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저희 지도 교수인 아사히 티케시 교수이시고요. 저희가 개발한 유니폼은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일본 저희 선수들이 입는 모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스키 다운힐, 활강이라고 하죠. 활강 경기에서 선수들이 입는 스키복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스피드가 약 100km가 넘죠. 최대 스피드가 120km 이렇게 이상 나오는 경기입니다. 대부분 보신 것처럼 자세가 거의 일정하죠. 일정하게 이렇게 약간 앞으로 이렇게 크라우칭 자세라고 하는데 크라우칭 자세에서 쭉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는 지금 한 7, 8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그 당시에 월드컵 챔피언이었던 선수를 근접 촬영을 해서 이 선수의 자세대로 마네킹을 만들었습니다. 마네킹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모델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윈드 터널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동 실험은 일단은 결과값은 좋지만 어떤 부위에 어떻게 그 저항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유니폼을 구성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CFD에서의 이렇게 어디에 저항값이 있는지 눈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같이 두 개의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저항값인데요. 15m/s에서 40, 그래서 여기가 108km고요. 여기는 120km가 넘겠죠. 그때의 경우에 NC 여기 원래 그 유니폼 이름이 나오는 건데 제가 가져놨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그 유니폼이 바뀌면 새로 그 유니폼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공기 저항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것보다는 CFD 그 시뮬레이션 결과랑 풍동 실험실의 결과가 별 차이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CFD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해서 풍동 실험에 다시 계량을 그 유니폼 계량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CFD는 아주 편한 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공기의 흐름을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뭐 공기의 흐름을 옆에서 본다든가 혹은 옆에서 본다든가 위에서 본다든가 아니면 그 공기의 그 선을 다른 형태로 보이게 한다든가 위에서 보게 이렇게 한다든가 돌려서 본다든가 여러 가지로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단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라인 값에서의 공기의 흐름 그리고 압력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이렇게 단면을 옆으로 한 단면으로 했을 경우에 뭐 헬멧이라든가 어깨라든가 그 부위에 어떻게 압력이 저항값이 생기는지 등등에 대해서 쉽게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당연하겠지만 이 양 발 사이에 공기의 흐름이 빨리 이렇게 골짜기처럼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엉덩이 뒷부분에 공기 소용돌이죠. 그래서 저항값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게 이제 최종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키어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활강을 할 때 활강 자세를 취하고 활강을 하는데
이 스키를 포함한, 그리고 이 폴까지 포함한 전체에 걸리는 저항값이 약 160뉴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60뉴턴을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얼마나 저항이 걸리는지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스키에 처음 시작을 하죠. 스키에서 조금 그 저항값이 생기고, 그다음에 쭉 이어오다가 이제 헬멧, 그리고 팔, 어깨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부츠하고, 그리고 이제 종아리하고 허벅지 해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앞에서 보면 사실 몸통은 이 팔하고 헬멧에 가려서 항력에 대해서는 거의 저항값이 없다라고는 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큰 부분은 이제 헬멧하고, 그리고 이 어깨 부분, 그리고 이 부츠를 포함한 이 종아리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어깨하고, 저희가 이제 헬멧이나 스키를 연구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레어에 있어서는 어깨 부분하고 종아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키어의 기본 형태의 자세에서의 공기 저항을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크게 저항값이 컸던 어깨 부분, 팔 부분하고 종아리 부분에 다른 재질의 어떤 재질을 붙여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만 이렇게 종아리 부분에만 부착을 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노말이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비해서 이 두 개의 타입이 저항값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타입 2하고 타입 3하고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편하게 여기까지 다른 재질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첫 번째로 다리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 실린더가 종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커트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서로 다른 형태의 원단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자형 아무것도 없는 원단을 이용도 해보고, 거기에 이렇게 물론 이 레어랑은 다른 원단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원단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딤플 형태의 어떤 모양을 넣어서 바꿔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선형으로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여기다가 와이어를 한번 감아봤어요. 전선 같은 와이어를 감았더니 되게 저항값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제작을 한 게 이렇게 와이어 대신에 붉은 신발끈 같은 좀 동그란 선이긴 하지만 이거를 바깥쪽에 넣은 타입이랑 이렇게 안쪽에 넣은 타입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렇게 선을 넣는 타입으로 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틀린 그림으로 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아무것도 없는 타입이 노멀한 타입이고 베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타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렇게 사선을 넣은 그런 타입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스키부터 해서 폴까지 걸리는 저항값인데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기서 시작을 하죠. 당연하겠지만 여기까지 똑같기 때문에 같고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총 저항값, 이 스키어에 걸리는 총 저항값을 비교해 보면 레드, 와이어 타입이 약 144 뉴턴이고요. 그린
베이스 타입이 180mm, 정확하게 1.8 뉴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약 1%의 공기 저항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와이어를 이렇게 감으면 보시는 것처럼 파란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세퍼레이션 포인트 박리가 시작하는데요. 박리가 시작되는 박리하는 부분이 여기가 넓죠. 이 부분 파란 부분이 넓고 이 파란 부분이 좁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물체 뒷부분에서 이렇게 난류가 그 세퍼레이션 포인트가 돼서 공기가 후류해서 이렇게 퍼질 때 이 부분이 좁으면 좁을수록 공기 저항값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뒤후에 상대적인 거지만 그 후류의 공기의 흐름, 공기의 방향, 흐름의 방향이 일정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스포일러 이펙트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동차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죠.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tip차 같은 걸 밑부분에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스포일러를 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없는 것과 있는 것에서 그 공기의 흐름이 없는 부분은 얘는 밑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용돌이가 형성이 돼서 저항값이 커지게 되고요. 반면에 얘가 스포일러가 생기면 상대적인 거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공기를 이렇게 끌어와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걸리는 공기 저항값이 줄어든다. 물론 다운포스 역할도 하고 있지만 공기의 저항값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이어를 줌으로써 공기 흐름을 바꿔주는 것으로 저항값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상트하고 저희가 이 실험을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데상트는 그 일본 국가대표가 아니라 그 스위스 국가대표팀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스위스 팀들이 다 데상트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물론 평창에서 남자 8강 경기에 비트라는 선수가 새로 개발된 유니폼을 입고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용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용 모자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차간거리를 이용한 그런 자동차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볼, 배구공과 축구공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내년에, 올림픽에 사용될 배드민턴 셔틀콕의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상 경기에서 단거리뿐만 아니라 중장거리에 사용되는 그 유니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케냐에 계시는 연구자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건데, 물론 얼마 전에 나이키에서 다 연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와서 그냥 이거는 데모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가 포스프레이트를 놨고요. 이 위에다가 인형을 작은 모형을 해서 놓고 그 앞에 모형을 마네킹을 놓는 식으로 해서 구조를 그 시스템 뭐라고 해야죠? 삼각형이라든가 역삼각형이라든가 앞에 페이스메이커를 몇 명 넣는다든가 두 명 넣는다든가 뒤에 넣는다든가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한 명 있는 경우와 그리고 앞에 한 명 있고 타겟되는 선수가 있고 런너가 있고 그 뒤에 한 명이 있고, 근데 뒤에 있는 경우에 연구는 별로 잘 안 돼 있더라고요. 페이스메이커를 앞에 두고 물론 이렇게 짜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뒤에다 놓으면 다른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요즘에 되게 재미있는 연구를 하는데 앞에 놓고 뒤에 놓고 좌우에 놓고 또 앞에 놓고 이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희도 의대하고 공대하고 체육과하고 해서 소인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마는 코로나 상황에서 실내에
착용, 비착용, 그리고 사람들 간의 그 간격,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만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있는 것처럼 사이클 자전거를 타면 관광 분리에서 실외에서 그 뒤에 사람들이 몇 미터가 떨어져야지 안전한지,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안 하고 어떤 마스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게 안전한지 등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기 오염을 팩터로 나타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의 멤버는 보시는 것처럼 제치도 교수이신 아사히 타케시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런 에어로다이나믹스가 이제 스포츠 현장에서 특히 선수들 경기를 향상에 굉장히 밀접한 영광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하십시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네, 홍성찬, 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재밌는 거는 아까 스키 자세에서 보니까는 그 속도 분포가 엉덩이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엉덩이 쪽에서는 느리고, 그리고 발 뒤쪽에서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60m/s 정도로 되게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리 사이에 얘 폭이 좁으면은 속도가 빠르는 베르니 원리에 따라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 연구할 때 이 자세가 이제 안정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한없이 좁은다고 해서 빠른 게 아니고 한없이 거거든요. 이런 변수 갖고도 한 데이터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게 옵티멀한 요 폭인지에 대한 것도 있나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원했던 연구의 결과도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크라우칭 자세에서 가장 이상적인 다리의 폭은 몇 센치입니다. 몇 센치부터 몇 센치 구간을 유지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정확하게 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연구였고요. 그래서 그 예. 부분에 예. 그게 이제 퍼포먼스 향상에 예. 저항값에 알겠습니다. 이런 항공공학 전공자로서는 그게 딱 머릿속에 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건 모르겠는데 다리에 그 실린더잖아요. 다리가 종아리가 실린더인데, 그러면 스트림 라인 형태로 해가지고 뒤에다가 종아리 뒤쪽을 약간 얇게 빠지게 이렇게 디자인하면 훨씬 더 그 뒤쪽에서의 그 세퍼레이션이 딜레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스트림 라인 형태로 가듯이 헬멧처럼 그런 식으로 디자인한 것도 있나요, 없나요? 그게 아마 실제 국가대표에는 룰상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하신 것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선수들이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걸 넣거나 하면은 좀 불편해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약간 뾰족하게 하면 세번씩보다 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줄어들죠. 하여간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연구를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하여간 감사하고요. 예, 좋은 연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오늘 발표 준비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